나마스테. 주린이 애지중지 프로젝트. 오늘은 짧게 여의도에서 움직이는 주식을 그냥 차트 보고 막 매매하고 주식을 뭐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주가를 움직이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식을 싸다 비싸다 하는지, 그리고 주린이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지. 흔히 그렇잖아요. 제가 탐방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할 때는 저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매니저 같은 사람들하고 밥 한번 먹고 세미나 한번 참석하는 게 그게 큰 어떤 공부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막 그 영상들이 넘쳐나고 막 정말 주식을 저 여의도 바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영상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주린이들은 이렇게 차트 쭉 그어놓고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아라 이걸 안 해주면 이제 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메인스트림과 어떤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그런 부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전문가들은 연장통이다. 애널리스트 따로, 매니저 따로, 뭐 아니면 증권 전문가 따로, 아니면 브로커 따로, 이 사람들의 용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도로 보면 안 돼요. 애널리스트가 와서 산업 분석을 해주고 뭐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주는데 그 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차트 그어놓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이것만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린이의 명찰을 떼주고 싶다. 심지어는 이거 주린이가 아니라 주생아 이런 사람도 있어. 주린 주생아. 뭔지 알지? 이제 막 저거 된 사람들. 그래서 명찰을 떼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MVP만 보시면 됩니다. MVP만 보세요. MVP는 뭐의 약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MVP. 모멘텀, 밸류, 프라이스, 앞자를 따서 MVP. 제가 만든 거예요. 또 갔다가 또 그냥 무단 복제해라. 예전에 저기 M 방송국에서 제가 오나미 프로젝트 5%만 수익 나면 미련 없이, 5%만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매도, 5% 수익 나면이지. 수익 나면 오나미 해서 오나미 프로젝트를 했어. 그랬더니 방송 이름에다 딱 박아놨어. 이거 또 MVP 또 이거 갖다 놓고 또 방송 관계자들 또 갖다가 얘기나 좀 하고 써도 됩니까? 한다면 쓰지 말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차용하고 막 그렇게.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볼 거예요. MVP. 요걸 기준으로 한다. 뭐라고? MVP라고. MVP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할 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멘텀은 우리가 흔히 뉴스거리 혹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끌어올릴 만한 이슈. 그러니까 이 답답한 내가 정말 그 주식을 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거 주식이 쌉니다. 싸다고 다 올라가냐? PER이 낮습니다. 낮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혹은 지금 수익은 잘 나고 있는데 멀티플이 유동성 때문에 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PER 낮다고 다 올라가냐? 2년째 PER 2배인 게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 반대로 지금은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 뭐요? 퍼가 지금 몇 배인데 재무제표가 얼마나 좋은데 이게 뭐야? A를 말하는데 B를 얘기하고 있고 B를 말하는데 C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거가 다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MVP, 모멘텀이야. 주가를 끌어올릴 동인이에요. 동인. 모티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주가의 추진력이 있을 수 있는 이슈나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 대규모 수주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멘텀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수주가 시작되면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서 이익을 충분히 낸다고 하면 뭐를?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대규모 수주라고 하는. 상반기 지나고 나면 원자재 값이 하락하면서 OP가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원자재 값 하락. 이거는 비용 감소. 자, 요렇게 대규모 수주가 돼갖고, 이건 뭐가 늘어나겠어요? 세일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탑라인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어려운 말 같은데, 이런 것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무제표에 보면,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은 여기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면, 여기가 세일즈가 잡혀요. 세일즈 혹은 레브뉴라고 해요, 레비뉴. 이게 물건을 파는 회사냐, 아니면 뭘 만들어서 파느냐, 혹은 글로벌리하게 이걸 연결 재무제표를 갖느냐, 안 갖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뱉고, 세일즈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 원가가 반영이 돼. 원가. 그러고 여기다가 원가가 나오면 이제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해서 COGS. 코스트 오브 굿 솔드. 이게 물건을 파는 거면, 세일한 거에 대한 코스트 오브 굿 솔드가 반영이 되고, GP 마진이 나오게 돼요. GP가. 그로스 프라핏이 나와요. 거기서 판매비, 판관비를 빼고, 여기서 사람을 쓰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판관비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OP가 나오는, 오퍼레이팅 프라핏이 나와. 여기서 이자,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 다 빼면 NP라고 하는 것, 넷 프라핏이 나와. 여기서 빼면 넷 프라핏. 이거는 나중에 배운 걸로 하고. 자, 보세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맨 위에 있는 라인이 좋아진다고 해서 탑라인이야. 요 뉴스는 탑라인을 건드리는 뉴스야. 탑라인 모멘텀이야. 요거는 OP가 되지. 그럼 뭐요? OP가 증가하는 거지. 밑에 있지. 그래서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기사를 읽을 때 탑라인이 좋아진다,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매출이 좋아진다고 해서 OP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적자나는 장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MSCI 지구가 아니라 지수 변경입니다. 지수 변경 시 편입될 것이다. 이건 수급 이슈죠. 수급. 이건 OP 이슈고, 여기는 비용, 코스트. 이건 세일즈. 그죠? 해외에서 화장품 이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시장, 마켓. 마켓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쯤 신규 사업, 뉴 비즈니스. 뉴 비즈니스. 지배구조 관련돼서 시총 10%로 떨어지면 이거 지배구조. 지분구조. 이번 달 말 게임 신규 출시가 된다. 신상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고? 모멘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뉴스가 발생하면 주가가 다 떠야 되잖아. 다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안 그런 경우 많다고. 첫 번째 어떤 거? 미리 다 알고 있어. 대규모 수주되는 거 다 알고 주식 미리 다 사놨어. 뉴스 땅 터지면 그냥 지져버리지. 모멘텀의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 이런 것들은 뉴스 나오면 그냥 끝나는 뉴스들이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면 OP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무제표 까봐야 되지. 그럼 언제? 이 뉴스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뚜껑을 까서 확인을 해야지. 언제 확인해? 공시자료가 나올 때 확인하잖아. 이런 것들 편입될 것이다. 지수 변경이 된 다음에 편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LG가 신규 상장했잖아. LG 배터리가. 그럼 뭐요? MSCI 지수에 변경이 되면 지수 변경되면서 거기다가 채워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뉴스가 아닌 거야. 모멘텀은 뭐야? 언제 사라져? 다 MSCI 지수에 충분히 편입하고 나면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야. 밸류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라고? MVP 중에서 M을 얘기하는 거야. 모멘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웃닥들이 아니 뉴스가 좋은 게 뉴스가 나왔는데 왜 떨어져요? 다 알고 있거나 재료가 소진이 됐거나 혹은 뒤에 있는 밸류나 프라이스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 이런 것들 있죠. 마켓이 늘어나는 거. 마켓이 늘어나는 거 좋은 뉴스지. 그런데 인식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 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보장이 있어? 없죠. 예를 들면 중국 여자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화장품 붐업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 근데 중국 애들은 그때 당시에 얼굴 화장을 안전히 안 했거든. 그리고 중국은 공기가 더럽고 물이 석회암 지대라서 얼굴이 뭐 완전히 푸석푸석해. 거의 석고 같아. 막 건드리면 막 여기서 있잖아. 막 돌가루 같은 게 막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팩부터 붙이고 자야지. 화장을 하려고 하면 화장이 먹으려면 색조 화장을 하기 전에 피부 관리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 마스크팩 막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팩이 막 100배 올라갔어. 그러고 나면 거기다 뭐 해? 에센스 발라야지. 스킨 로션 발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스킨 로션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요?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잖아. 눈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눈썹 그리는 거 나오는 거지. 그런데 마스크 벗고 리오프닝이 나오면 어떻게? 립스틱 엄청 팔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신규 사업 진출한다. 신규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 혹은 이거 신규 사업 진출한다고 나오면 자금이 없어. 재무제표 뜯어봐야 돼. 이 뉴스 나오면 무조건 재무제표 나오면 돼. 이건 뭐요? 유상증자 12BW 발행. 기존 주주들한테 별로 안 좋은 뉴스를 달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런데 똑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5G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KMW를 살 때 뭐예요? 유상증자 저거 100% 나온다. 재무제표에 빈털털이다. 현금 50억밖에 없다. 유상증자 하던가 BW12 발행할 거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툭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사야지. 이거는. 그런데 신규 사업 한다고 돈 빼다가 현금 유출만 시켜놓고서 가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지 아니면 해외로 가서 법인 낸다고 하면서 자식 계좌로 저울로 돌아서 뭐 버뮤다 삼각지 돌아가지고 비자금 조성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 신규 사업은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모멘텀이 나오고 뉴스가 나왔는데 왜 맨날 물 먹느냐라고 하는 거야. 요걸 안 보기 때문에 밸류라고 하는 거야. 자, 가치라고 하는 걸 봐봐. 가치가 뭔데? 너 가치 있는 놈이야? 당신 가치 있는 놈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가치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 밸류, 추상명사 이거예요. 추상명사. 아니 가치가 보이냐고. 안 보이는 가치를 뭘로?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자본주의는 뭐예요? 밸류라고 하는 거. 야, 이 볼펜 한 자로 가치가 얼마냐? 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는 뭘로 측정한다? 가격이라는 걸로 측정한단 말이야. 이거는 내 연필인데 이게 1,000원짜리 연필이야. 근데 이게 세익스피어가 쓰던 연필이야. 그럼 어떻게 됐어? 10억 되는 거지. 똑같은 연필인데 추상명사, 가치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연필인데 이거를 강영현이가 쓴 건 1,000원인데 세익스피어가 쓰면 10억이 되는 거야. 그게 가치라고. 왔다 갔다 하지. 그걸 뭘로? 가격으로 잡아내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들이 막 볼로티를 보이고 막 움직이면서 일정하게 뭐를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류라고 하는 건 붕 떠 있는 거야. 붕 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밸류는 뭐의 요소에 의해서 된다? 아까 봤지?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거. 이 볼펜 한 자루 값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곱하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쳐주느냐라고 하는 거 멀티플. 여기다가 10억이 되려면 곱하기 100만 배를 하는 거잖아. 100만 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딱 10억이 되잖아. 곱하기 100만. 그러면 세익스피어가 요걸 잡았다 놓고 걔가 이거 드로잉 한번 하면 그게 멀티플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만 배가 되는 거예요. 강연이 이제 잡은 건. 이게 잡은 게 쓰던 중고품이잖아. 그럼 1,000원에서 더 떨어져. 쓰던 거 줬어? 9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멀티플이 0.8로 0.8배가 되는 거야. 이건 100만 배, 이건 0.8배. 가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이익에 대해서 얼마의 멀티플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밸류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지. 그러니까 그 가치 기준을 세워놓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익은 주가하고 0.84에서 0.87 저쟁터의 상관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이익이 좋으면 10중 8구는 다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가 컨셉이라고 해요. 주식시장에 믿고 있는 어떤 신념,
혹은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 보시죠. 올해 추정 이익이 200억이다. 200억. 그러면 50, 30, 20, 100 이렇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이 주식은 4분기에 좋네? 1분기에 괜찮다가 2분기, 여름에는 떨어지는구나.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신성통상 같은 거야. 겨울에 파카, 막 겨울 추워, 막 한파가 몰려들어. 그럼 가갖고 이거 사야지. 이 100이 200으로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언제 사야 돼? 이익이 빠질 때 사야지. 계절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200억이야. 200억인데 업종 피어들, 경쟁 업체들의 멀티플은 15배 수준이야. 그럼 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업종은 200억에다가 얼마를 15배로 곱해주면 이게 시가총액이 되는 거야. 3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업종 3위야. 가격 경쟁력이 없어. 뒤따라가는 애야. 그죠? 그래서 20%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대. 그럼 2위는 10% 까주겠지. 그럼 여기서 20%를 까주면 2,400억이 되네. 이렇게 되지. 이게 적정한 가치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업종 피어들의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과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막 들쭉날쭉해. 그러니까 요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가치가 변할 거다라고 생각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봐. 그러면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려워?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렵다고 생각부터 하지 마. 그냥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어렵다고 해. 2위 업체인 A사가 대주주 횡령, 어디? 2위인 업체가 대주주 횡령 이슈로 상장 폐기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 있지? 모멘텀이 발생했어. 그럼 뭐요? 얘는 3위 업체지. 그럼 물량이 2위에서 3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판단해 봐야지. 그럼 뭐가? 없던 물량이 200억이었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2위 업체가 상장 폐지되면 이 업종 A, B, C라는 주식을 갖고 이렇게 펀드에다 넣어놨는데 이놈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다 지져버리고 요거랑 요거를 나눠서 사주겠지. 그러면 수급적인 요인도 좋아지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멘텀이 발생했어. 요런 모멘텀이 하나 있겠지. 응? 그러면 이익을 증가시키는 모멘텀이 되는 거야. 그리고 2위가 까꾸러졌으니까 아까 30% 디스카운트, 20% 디스카운트 하던 거를 2위 업체는 10%만 디스카운트 해주면 되지. 2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익도 증가시키고 멀티플 15배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20% 디스카운트해서 12로 12배를 주던 거를 10%만 깎아서 13.5배를 주게 되는 거가 요거란 말이에요. 올해 200인 이익이 내년에는 3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거지. 영업을 잘해서 이런 뉴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내년 두고두고 확인을 해야 되는 모멘텀이 되는 거야. 좀 길지. 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일어났던 거고 이거는 오래오래 내년까지 이익을 보면서 어떻게 1분기에 작년에 50억 났는데 그 다음 해에 1분기에 보니까 70억이 나왔어. 오, 그러면 얘가 300억 내겠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분기부터 이놈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고 만약에 이익이 뭐가 이상하면 회사한테 전화해서 왜 이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인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야. 신제품이 퀄 테스트를 받고 있어. 통과 예상치 매출 500억에 25% 마진을 준대. 이야, 그러면 125억이 증가하는 거네. 120억 정도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퀄 테스트 통과 뉴스 나오면 그냥 빡 뜨는 거야. 이 뉴스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뉴스인데 그 뉴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뭐냐면 이익하고 멀티플인데 이 멀티플은 PER로 하는 거예요. PER 배수가 몇 번가라고 하는 거. 이거에 영향을 미치나 이거에 영향을 미치나 해서 적정
가치라고 하는 거를 추정을 하는 거야. 가치는 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그게 가격으로 결정이 나는 거야. 다 동의 안 하면 나만 좋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여자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 그 미스코리아 대회에 내보냈어. 근데 야, 쟤 왜 나왔어? 안 이쁜데. 10명 중에서 9명이 안 이쁘다 그래. 그럼 그거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너만 이쁜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건. 에?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가 정말 잘 지내. 그럼 뭐요? 정말 사랑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프라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어떻게 생성되고 있느냐라는 가격이. 현재 주가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밸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이미 떠 있는 공중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현재 가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게 많겠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트리거. 모멘텀. 차트가 아니라 이동평균 밟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저 뉴스와 모멘텀이 나와서 주가를 멀티플을 끌어올리는가 이익을 끌어올리는 걸 잡아서 하는 것이 여의도의 어떤 부분에서는 정석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이야. PER 기준은 7배 수준이다.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인데 몇 프로 올라갈까요? 12,000원 올라갈까요? 그거는 아니야. 뭘 보라고? 시가총액을 보는 거야. 시총이 얼만데 지금 200억에 대해서 7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적정한 거야. 근데 아까 13.5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13.5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부도났다며. 그래서 10%만 2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익이 어떻게? 200억인 게 300억으로 늘어난다며. 그럼 현실화될 경우 4.7배잖아. 그죠? 그러면 13.5배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5로 다 대충 잡고 몇 배가 올라가야 돼? 3배짜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놈이 3배로 가는 건데 자 보자. 지금 우리가 이 판단을 내린 시점이 여기쯤이라고 보자고요. 여기쯤이라고 보자고요. 여기쯤. 자, 여기에서 이런 모멘텀이랑 뉴스랑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여기 시점이라고 보자고. 잘 봐.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주가는 여기에 있죠. 빨간색. 주가는 여기에 있지. 요 가격대 27,000원 되는 가격대가 얼마라고? 1,400억이라고. 그런데 몇 배 갈 수 있다고? 3배. 3배 갈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적정한 가치, 밸류라는 거야. 그러면 25,000원에 3배면 얼마요? 여기 75,000원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 뒤는 안 나온 거요. 이거. 응? 봐. 잘 봐. 여기는 안 나온 거 없어. 여기는 지금 내가 정보를 받은 점 이거 지금 거꾸로 바뀌어서 여기서 본 거 이 뒤에 있는 건 다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나 지금 여기서 음봉 나고 있고 주가 빠지는 놈을 본 거라고. 이게 지금 현재 프라이스라고 여기가. 이 뒤에 없는 거야. 차트 대고 그래갖고 이거 봐라. 이거 대고 가면 올라가지 라고 하는 건 여기가 생겼으니까 차트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서 봤을 때는 차트가 까꾸러지고 있잖아. 그럼 사지 말아야 돼? 여의도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여기 매물 나오는 게 악재들이 나와서 여기가 5월, 6월, 9월이면 아까 말했지. 2분기잖아. 2분기 비수기지. 비수기니까 떨어지는 거야. 비수기니까 주식값 지지고 있네. 그래서 1,400억 나온 건데 올 연말에 내년까지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300억 이익이 나오고 2위 업체 부도 나고 그리고 멀티플이 밸류에이션이 4.7배까지 가라앉은 가격이 어디라고? 여기라고. 그럼 사야지. 프라이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가 사야 되는 가격인 거야. 사냐 안 사냐라고 하는 거는 밸류라고 하는 것과 현재 가격이 차이가 갭이 크고
앞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사고 안 사고를 하는 거란 말이야. 차트는 참고하는 거야. 어떻게 참고하는지 보여줄게. 시가총액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1,400억은 어떤 수준이냐라고 하는 거야. 어떤 수준이냐. 내가 왜 이걸 그어놨느냐. 여기가 무너지면 최저에서 이익 나오던 이 시점보다 여기는 막 적자 나고 막 힘들었던 그때야. 근데 주가가 이 모양이었어. 여기였어. 여기가 지지점이야. 1,400억은 웬만하면 안 깨. 그런데 지금 깨러 내려가고 있어. 그럼 차트 거꾸로 베꼈으니까 뭔 악재가 날지 모르니까 이놈은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악재가 혹시라도 나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 RSI가 개인 투자가 보면 RSI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지. 여기 파란색 나오고 있지. 나오고 있잖아. 파란색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다? 사라 사지 마라. 입지를 해놓고 어떻게 관찰만 하고 있다가 언제 사라? 엑시트 할 때 요때 사라고. 요때 사는 거야. 이거는 RSI는 상대적인 강도기 때문에 평균 주가가 어디에 형성되느냐에 따른 거지 이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판단은 안 해줘. 이건 뭘로 판단하는 거야?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거지. 퍼가 지금 5배인데 13배까지는 올라가고 12배까지는 최소 올라간다 그러면 75,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여기 떨어졌지? 여기서? 빨간색에서? 여기서 1차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이익이 200억 나오는 거에 대한 반영을 한 것이 6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20%더 늘어가려면 이익이 300억이 될 거다라고 내다보고 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 프라이싱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하고 상관없이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주가가 막 사고 팔고 심지어는 여기서 뭐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변심했어. 다 지져버리자. 나 이 주식 안 좋아해. 그러고서 지질 수 있어. 신용 반대 매물 나올 수 있어.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 그럼 그 주식이 나쁜 거야? 차트 거꾸로 베겼으니까 나쁜 거야? 아니지.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토한 거 가서 쪼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야? 여기 가격 얼마 좋아요? 여기서 몇 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멀리 못 내다보는 거야. 그리고 공부가 밑도 끝도 없는 거야. 트레이더들은 이거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빨리빨리 먹으려고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예민하게 각도 1도만 막 틀어줘도 여기 가면 막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걔들은 뭐 요런 자리 급등하는 것만 찾아서 차트 세운 것만 매매를 해. 굉장히 피곤하지. 응? 나중에 가보면 누가 이길지 몰라. 그냥 이런 거 잡아갖고 갖고 있는 놈이 나을 수도 있어. 1년 만에 이거 3배 나잖아.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찰서 붙잡혀 가고 뭐 소송 나오고 뭐 하는데 결국 좀 문제 없다.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주식을 하면서 평생 가지고 가면서 배워서 하십시오. MVP입니다. 모멘텀이 뭐고 밸류가 뭐고 프라이스가 뭐예요. 밸류라고 하는 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그 밸류를 좋은 가격을 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멀티플이 상향되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밸류에이션이고 모멘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차트가 붙는 거예요. 아날로그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런 수준보다는 이때가 회사가 좋은데 가격은 더 밑에 내려와 있다. 그럼 사야 되는데 언제 살 거냐? 기술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떨어지고 있는 RSI가 밑으로 까꾸러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30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나는 붙을게. 종목을 판단하고 공부하는데 뭐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뭐 여기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하나가 좋은지 나쁜지 물건이 어떤지 뭐 하는지 그거는 사업 보고서 보고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게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건지는 뭘로? MVP로 딱 판단해서
트레이딩은 거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종목을 갖고 왔을 때 그 종목의 가능성, 그 종목의 어떤 문제, 어떤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밸류에이션 딱 해놓고 기준 딱 잡아. 여기네? 주가 여기 있네? 이게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는 뭐가 결정해? 모멘텀이 결정해.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이걸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 알려줬다. 응? 우리 주인이들 힘들다고. 공부를 할 때 두서없이 하면 안 돼. 시험 문제 나는 것부터 공부해야지. 시험 문제 나는 것부터. 그것부터 공부하고 공부는 제대로 공부해야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단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막 아티클만 졸라 읽고 뉴스만 잘라 읽으면 뭐예요? 몰이가 되는 거야. 그 뉴스 낸 애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돈이 움직여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가서 구글 트렌드 트래픽 갖다 놓고 딱 검색해봐.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 메타버스 고점 찍을 때 여러분들이 검색 클릭한 시점과 같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트렌드 갖다 놓고 여러분 매수 시점하고 한번 비교해봐. 거의 100%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야. 다음에는 내가 그걸 찍어줄게. 구글 트렌드가 당신을 어떻게 후크를 치고 있는 건지, 뉴스와 정보가 어떻게 후크를 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주린이 사랑하는 거지? 주식 투자하면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지옥으로 주식 투자가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전부를 원합니다. 가족, 사랑, 건강, 친구, 행복, 시간, 생활.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게 얼마인지 많아요. 그런데 키껏 해봐야 돈 2, 3천만 원 넣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갖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되지도 않는 거 10년, 20년 붙여놓고 나 주식 10년 했는데 5년 했는데 그래서 what? So what? So what? 어쩌라고? 탈락이야, 탈락. 주식 투자 5년 했는데 나 돈 못 벌었어요 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운동으로 말하면 이상한 똥폼 때문에 그 똥폼 고치는 거가 시간이 훨씬 많이 드는 사람이야. 차라리 아예 바닥 근본부터 없는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폼으로 막 배워놓은 사람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좋은 사람들한테 여유 있게 돈도 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잘못 배우고 잘못 공부하면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라고 인사합니까?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죠. 저는 셰르파입니다. 여러분 등짐을 대신 지고 올라가지만 깃발을 꽂는 건 여러분이 꽂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제 애환과 슬픔, 짜증 그런 것들은 제가 소화해낼 거예요. 가끔 유튜브 쳐놓고 병딱병딱 하면서 그거라도 스트레스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것들은 차분히 하나하나씩 해나가십시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 평생 쓰면서 문제없이 뉴스가 나오거나 이게 나올 때 이거는 모멘텀 뉴스구나, 이건 밸류 뉴스구나, 이건 프라이스 뉴스구나, 그걸 보면서 차분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장기 투자하고 싶다며. 직장생활 하면서 월세 받는 것처럼 1, 2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내 연봉만큼 벌고 싶다며. 그러면 볼 줄 알아야지. 봐야 돼. 보고 움직여야 돼. 여러분들이 투자한 대로 돈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본대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봤으면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되고 그 택틱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린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걸 공짜로 많이 까지만 사실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줄 건 아닌데 앞으로 10강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열심히 저거 해주시고 우리 유튜브 채널이 사랑 많이 받으면 또 알아? 10강 더 할지? 근데 그러면 난이도 높은 것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잘 부탁드리고 남았을 때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